이야기는 가난하고 이름 없는 한 산의 흔적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쉽게 누군가의 삶을 잊고 지나치는지, 또 그 이긴 삶들 속에 얼마나 절절한 고통과 고귀한 품위가 숨겨져 있는지를 돌아보게 한다. 그 산에는 도시 변두리 허름한 옥탑방에 머물며 매일 허드렛일을 전전하는 노동자였다. 하루하루 몸을 팔아 연명하고 손에 쥐어지는 푼돈을 생계의 끄트머리에 털어 넣으면서도 그는 결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했다. 소설은 이 사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방 한켠에 놓여 있던 9켤레의 구두를 통해 그의 삶을 조명한다. 그 구두들은 모두 사이즈가 다르고 브랜드도 천차만별이며 다른 흔적과 색이 달랐다. 그러나 그 신발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내가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하고 마주한 방식의 상징이자 증거였다. 그는 생전의 노숙자들에게 자신의 구두를 건네주고 대신 그들의 망가진 신발을 받아와 수선했다. 그렇게 구두는 바뀌었고 사내는 9사람의 발걸음을 대신 걸었다. 이 사내는 자신의 고통보다 타인의 고통을 더 섬세히 느낄 줄 알았고 자신의 굶주림보다 남의 벗겨진 발을 먼저 걱정할 줄 알았다. 그는 이름도 직업도 혈연도 없이 세상에 존재했으나 오히려 그 익명성 속에서 더 맑고 단단한 선의를 실천했다. 이 사내의 죽음을 계기로 주변 사람들은 비로소 그를 다시 바라보게 된다. 구두를 통해 그의 삶을 이해하려 하고 그가 왜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존재했는지를 되짚는다. 결국 그의 방에 남겨진 9켤레의 구두는 그가 살아온 삶의 경로이자 그가 걸어간 수많은 타인의 길이며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인간의 품위에 대한 증언으로 남는다. 소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방식으로 끝나지만 그것은 단지 죽음을 향한 슬픔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조용한 경외이자 우리가 되새겨야 할 함께 살아간다는 연대의 의미로 이어진다. 무명의 사내가 남긴 9켤레의 구두는 결국 우리 모두가 세상에 남겨야 할 인간적인 흔적, 바로 따뜻함과 배려, 그리움과 존엄의 상징으로 자리 잡는다. 유능길의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는 가난과 고독, 그리고 이름 없는 존재의 숭고함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되묻는 수작이다. 이 작품은 사회 구조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인물을 통해 삶이라는 행위가 단순히 숨을 쉬고 밥을 먹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남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 물음을 던진다.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이 사내는 대단한 신념이나 거창한 이념 없이도 타인의 고통을 감싸고 가만히 나눔을 실천했던 존재다. 그는 불특정 다수의 노숙인에게 구두를 건네주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연대를 구현했다. 그러나 그 연대는 눈에 띄지도 자랑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아무런 말 없이 누군가의 달아빠진 신발을 받아들고 자기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또 하루를 걸어갔다. 그의 삶은 침묵이었고 그 침묵은 단지 말의 부재가 아니라 소리 없는 존엄이었다. 유능길은 이러한 사내를 통해 선함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는다. 선함은 커다란 선언이나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묵묵히 실천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작가는 이 사내를 통해 우리에게 타인을 위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일이 아닌지를 보여준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행은 종종 대가나 반응을 기대하게 되지만 이 사내는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 사람이 발이 시렸을까 걱정했고 구두를 통해 아주 잠시라도 따뜻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의 존재는 그래서 더욱 빛난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큰 울림을 남기고 어떠한 보상도 기대하지 않았기에 더 순수했다. 그는 어떤 체계나 제도도 아닌 자신의 방식으로 사람을 대했고 그것은 인간다움의 가장 원형적인 형태였다. 작품이 가진 미학적 구조 또한 이 사내의 삶과 잘 맞닿아 있다. 9켤레의 구두는 그의 행위에 대한 실증적 흔적이면서도 동시에 감정과 사유의 촉매로 작용한다. 각기 다른 구두가 상징하는 것은 단지 물건이 아니라 그 구두의 주인이 가진 삶의 궤적이며 아픔이며 사람의 얼굴이다. 작가는 구두를 통해
보이지 않는 인연이라는 개념을 정교하게 직조해낸다. 사내는 단 한 번도 말을 섞지 않았던 사람들에게서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고 또 무엇인가를 건넨다. 그것은 대화나 거래가 아닌 존재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그는 세상을 거창하게 바꾸려 하지 않았지만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의 본질을 바꾸는 움직임이었다. 윤은길의 문장은 이처럼 작고 고요한 인간의 움직임을 통해 거대한 울림을 만들어낸다. 작가는 독자로 하여금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대단한 성공, 부, 명예가 아닌 이름 모를 사내가 남긴 9켤레의 구두에 담긴 이야기야말로 진짜 사람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말은 독자의 마음에 길게 남아 오래도록 삶의 자세를 반성하게 만든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남고 싶은지,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갈 것인지를 조용히 되묻는다. 더 나아가 이 작품은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우리는 과연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복지제도나 기부와 같은 체계적인 장치 외에도 진심으로 타인을 마주하고 있는가? 구두는 이 질문의 중심에서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가 늘 무심코 지나치는 신발, 그저 신체를 보호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구두는 이 소설에서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장 인간적인 매개체가 된다. 그것은 발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고 기억을 남기고 인간의 품위를 되살리는 도구가 된다. 윤은길은 이 지점을 매우 탁월하게 파고든다. 그는 9켤레의 구두를 통해 말한다. 인간은 구두처럼 닳고 지쳐가지만 그 구두를 통해 다시 살아갈 수 있다고. 누군가가 구두를 벗어줄 때 그 따뜻한 행위는 또 다른 누군가의 걸음을 가능하게 한다고. 이러한 시선은 단지 휴머니즘적 감동을 넘어서 우리가 삶을 대하는 윤리와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한다.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는 그러므로 한편의 소설 그 이상이다. 그것은 하나의 철학이며 삶의 방식이며 우리가 잊고 있던 감정에 대한 회복이다. 김훈의 화장이 죽음의 잔향 속에서 삶의 의미를 성찰하게 했다면 윤은길의 이 작품은 삶의 가장 아래에서 피어나는 고요한 인간다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쉽게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는지를 되짚는다. 그리고 그 본질은 늘 우리 곁에 한 켤레의 낡은 구두처럼 조용히 놓여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존재 증명으로서의 구두. 구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 남기는 살았던 증거이자 누군가를 위해 걸었던 길의 상징으로 재해석됩니다. 침묵의 윤리. 이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말보다 더 깊은 감정과 책임감을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이는 윤리적 행위의 본질이 드러냄이 아닌 살아냄임을 보여줍니다. 무연 사회에서의 연대 가능성. 작품은 우리가 가족, 친구, 동료라는 이름이 없더라도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존재라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도시 빈민의 삶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삶으로 바라보는 시선. 작품은 주인공을 동정의 대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체적인 존재로 존중하며 그 삶이 얼마나 단단하고 진실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작지만 지속적인 선함의 힘. 사내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따뜻하게 하기 위한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울림을 줍니다.